자, 오늘의 시선은 네.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?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. 첫 번째 휴일을 그냥 쉬시라고 사실은 그 지옥 훈련 같은 대선 일정을 마치고 첫 번째 휴일이었는데 이 쉬시라고 하니까 아니 뭘 쉬냐 이왕이면은 나를 담당했던 마크 우먼인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겠다. 이런 걸 보고 좀 살짝 놀랐어요.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가족하고 오붓하게 마음고생했을 아들 내외하고 또 즐기기도 좀 불러서 하고.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마지막이지만 혼자서 산행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. 예.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언론을 중하게 여긴다는 언론과 가까이 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시고요. 또 두 번째는요.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승자의 이긴 후보의 마크맨들 기자들은 앞날이 밝았어요. 그거는 DJ 때부터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랬어요.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. 왜냐하면 뭐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사이드에 있었던 대신에 그 패한 후보들의 기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. 근데 이 얻는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산행을 한 게 자신을 취재해준 기자들에 대한 유일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. 네. 예리하시네. 이런 얘기 진짜 네. 전욕의 시선, 전 작가의 시선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?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권력의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런 대변인 오래 점에서 하셨고.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? 정봉주의 정치쇼요. 아하, 그거였었네. 제가 외우고 있어요 늘. 103.5 고정하고 있어요. 103.5. 운전할 때. 야,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네. 정치권 오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. 네, 그래서 마크맨들에게 네. 승자의 트로피를 같이 향유했다. 네. 옳지 않은 거다. 네. 그 대신에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행한 걸로 삼계탕 먹고 끝 이런. 땡치자.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렇게 한 의도라고도 저는 읽혀져요.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또 우유부단한 듯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렇잖아요.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전 네. 작가님께서 네. 많이 우려하셨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푸근한 기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산적한 사안은 어마어마하고 예.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조차도 예. 어저께 그분들하고 제가 저녁에 술을 좀 마셨거든요. 그분들하고 다 드시면 일단 세게 달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제가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. 근데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. 준비 많이 한 것 같다. 강단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산처럼 많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국민 마음이죠. 네. 네. 근데 그쪽 분들하고 아직도 만나세요?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네. 좀 약간 살짝 싫어하지 않아요? 저를 싫어할 정도의 분들하고는 안 만나고요. 그쪽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고민하면서 2번을 찍은 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냥 일반인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다시피 한 기간에도 저한테 이제 만났었구나.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던 분들. 언제 그분들 만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. 그럴게요. 왜냐하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. 전효욱 작가님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거든요. 원래 제가 제 전문가예요. 누구든 만나면 무장해제 시키는데 전 작가님 딱 보면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 이 심장에 있는 여자였는데 이 먼 분들이 절 잘 몰라서. 아니, 먼 분들에게는 가시가 돋친 여자. 그런 것도 있긴 있죠. 근데 네.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 심장이 있는 여자만 되면 안 돼. 좀 가시도 있어야지.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. 전 장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박꽃 좀 그런 거예요. 이 언론 이게 재밌네요. 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에 대해서 가까이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.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오늘 뉴스가 없다. 너무 좋은 뉴스다. 응? 오늘 이 자리에 기자가 없다. 더 반갑고 좋은 뉴스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이제 사고거든요.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대통령은 4년 미국을 지배하지만은 언론은 영원히 미국을 지배한다.
예, 그런 점에서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건. 아이, 얼른 적으세요.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. 근데 대통령이 언론과 가깝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거울 속에 있다는 것,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봐요. 늘 저는. 근데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뭐 입주가 늦어진 게 그 거울방에 있어서 그 거울 뜯어내느라고 그랬다.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이제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잖아요. 저는 막 정말 그걸 사면이 들으면서 거울인 방이 있었나 봐요. 있었죠. 근데 그게 뭐 운동하는 방이었다 하는데 그 운동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하고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 거울의 방에 있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잣집에 좀 무서워요.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. 재벌 딸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 그 이해가 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서 좀 으스스한 그런 예. 건데 이 언론이야말로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거울이에요. 그래서 거울방 대신에 수많은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내가 못난 모습이 뭐고 내가 못한 게 뭐고 아하. 그걸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에요. 예. 그런 점에서 언론을 가까이 하면 대통령에게 이 가까운 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죠. 왜냐하면 예.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. 저도 기자해봤지만 속에 아니, 기자를 하시다가 네. 기자를 또 제일 많이 만나는 대변인도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양쪽을 다 하실 것 같아요. 양쪽을 다 했는데 저는 이 타고난 이 뭐라고 할까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. 제 개인을 볼 때는. 예.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할 때 제가 처음 읽은 게 메리어트 호텔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. 아하. 네.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. 예.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사거리를 주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그동안 기사거리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. 그런데도 기자들이 기자회견도 안 해, 뭐, 그 어떤 언론하고의 어떤 인터뷰도 안 해. 보통 그런 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. 예. 근데도 언론이 조용했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. 언론이라는 거는. 박정권 때. 그렇죠.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거는 그러네. 먹을거리, 즉 예. 뉴스거리, 이 만남을 해주지 않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배가 만나지 고프니까요. 않는 것조차도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도 안 썼잖아요. 제가 그걸 보면서 기자들, 언론이 거식증에 걸렸구나. 그러니까 너무 기사거리를 안 지니까 다이어트의 단계를 지나서 거식증에 걸렸구나.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비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응징해 주세요. 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. 뭐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예요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기자들이 받았을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언론이 늘 배부르게 늘 행복하게 기사거리를 많이 던지는 대통령이 결국은 언론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5년 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. 생각해요. 네. 자, 전 작가님, 전혁 전 의원님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샵 1035 문자 폭탄 보내주신 분들은 윤봉창 정신에 투철한 분입니다. 윤봉길과 이봉창을 합한 거예요. 아우 제가 아재 개그. 제가 2부에 실수했고 윤봉창이라고 그랬거든요. 네. 실수한 거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도 막 들이대는 거예요. 그냥. 대통령 자, 되면 좋겠어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꿈이 있으시군요. 땅당당 숭구리 당당당당. 자, 언론과 일이에요. 친한 대통령 네. 특과실 이게 이제 저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보좌관들이 의원님 언론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. 그래요. 기자들하고. 오, 진짜요? 왜 그래요? 그랬더니 나는 그 언론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미디어 프렌들리 해야 돼. 기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돌았으면 결국은 뒤 목덜미를 뭅니다. 등에 칼을 꽂기도 하죠. 예. 네. 근데 네. 방금 그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. 전 그게 더 그 편하거든요. 네. 아니 그럼 그리고 공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발가벗겠다는 뜻 아니에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어항 속에서 살겠다는 건데 사실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예. 이 칼을 꽂아도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붓을 꽂는 거예요. 물론 붓을 꽂는 것도 펜을 꽂는 것도 아프긴 아프죠. 예. 하지만 저녁에 그냥 만나서
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또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이 의원들 또 정치인들하고의 그 정이 새록새록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거죠. 예.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우려해야 될 것은 이른바 언론 권력 또는 권력에 길들여진 기자들의 모습이에요. 실제로 있었습니다. 예.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정경유착이라고 해갖고 마치 기자들이 의원의 보좌관이 된 듯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정언유착이 되는. 정언유착이죠. 예. 진짜 제가 실수했네요. 근데 예.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말하자면은 절대로 그 이 나쁜 기사를 그 정치인에게 대해서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애완견이 돼가는 거죠. 네? 근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인데 친박 기자들이 있었어요. 기자들 중에서. 아하. 그래갖고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동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그런 거 묻지 말라고. 오호. 예, 같이 여기자였어요. 이렇게, 오. 예, 그래서 저는 여성은 사실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성 기자가 저럴 수 있을까? 대변인 시절에 직접 보고 아니요, 있는데. 제가 대변인일 때 아니고 좀 지나서. 그래서 지나서. 그걸 보면서 권력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렇게 메말라 가고 더구나 여성 기자들까지도 저렇게 권력을 보고 굴종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전직 기자로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아팠어요. 왜냐하면 저는 기자들을 사랑해요. 왜냐하면은 제 후배들이니까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뭐 선후배의 관계로서 그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 이 굴종하면서 어떤 박근혜라는 전 정치인을 굉장히 감쌌던 기자들이 있었어요. 또 권력의 또 처음 듣네.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친문 기자들도 이제는 접어야 없었습니다.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친문이라든가 친박이 나라를 망치고 신문을 망치고 방송을 망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반문이나 뭐 반박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잘한 거 못한 거 확실하게 애정을 거두는 게 아주 기자예요. 드라이하게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언론 친화적인 지금 이제 보면 언론이 좀 비판적이고 네. 결국 계속 나를 세우는 게 그게 네. 진정한 언론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그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. 도움이 되고. 네, 네, 근데 언론이 네, 어쨌든 지금은 한임은 네, 좀 미럴 기간을 좀 두잖아요. 좀 그 야당도 네. 그렇고 지금 좀 일을 해봐라. 네. 아직은 우리가 가시를 돋고 고춧가루 안 네. 뿌리겠다. 네. 요 기간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로 봐요. 2달. 응? 그리고 불문율이죠 일종의. 그렇죠.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웬만해도 이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봐주자 이렇게도 하고요. 근데 또 이제 남녀의 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토닥토닥 해주는 기간은 저는 3개월 정도라고 봐요. 3개월. 그래서 100일 정도의 이제 문재인 그 정권의 이제 허니문은 전 끝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. 뭐 잘하면 혹독할 리가 있겠어요. 예.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네, 그런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그 다음날 다 공개되는 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 대표의 일정도 다 공개가 돼요. 네, 그래서 뭐 30분 뭐 독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고 예. 이러는데 그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언론하고 이제 그 긴밀했던 사람은 코이즈미 총리였어요. 코이즈미. 그래서 이 총리 공간에서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기자들 답에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. 별로 준비도 안 하고. 그거는 보통 때 정치인으로서의 30년, 40년의 준비가 있었던 거죠. 아니 네.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오늘 이런 질문 해주세요 이런 예고도 없이. 물론이죠. 예. 그래서 기자들이 고이즈미를 굉장히 좋아했고 고이즈미가 사실은 이제 그 실수도 많이 했고요. 예. 또 이 일본을 이제 그 신자유주의 쪽에서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거기에서 약자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공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언론에서 친화적으로 써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론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먹을거리를 많이 주고 기사거리를 많이 주니까 언제나 총리를 만날 수 있고요.
예.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었죠. 고이즈미 총리가요. 네, 네. 전 작가님. 네.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네.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.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4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산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. 그렇죠. 많이 받고 예. 이 노무현 저렇게 전 잘 준비될 대통령, 줄 몰랐어요. 그렇죠. 실수.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 이런 거를 본인이 가슴으로 머리로 다 복기를 하면서 예. 일종의 그 비문처럼 그러니까 좋은 그 비 그런 것처럼 가슴에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잘 할 거다 이렇게 보죠.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, 그 짧은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네. 아,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. 아, 큰일 날 뻔했네. 이분이 이 양반도 존칭해요.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치. 예. 그는 참 그 비장한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전 작가님 돌발 질문. 네. 이제 10초 뒤면 끝나는데 네.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? 저도 그래요. 근데 예, 청취자분들께 우리에게 인사해 4년을 주시죠. 기다렸잖아요. 우리가. 네.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요. 네, 늘 즐겁고요. 그다음에 예. 이 방송에 그 봉도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고 더 애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꿀 떨어지는 방송은 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전 작가님